대한민국이 사기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죠. 무려 2초에 한 번꼴로 일어납니다. 정식적으로 집계된 게 그 정도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기 범죄는 굉장히 많겠죠. 최근에 보면 뭐 전세 사기다 어쩌다 해가지고 가슴 아픈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유난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기 범죄 피해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다수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신 분들이 사기 범죄에 좀 많이 피해를 당하세요. 안타깝죠? 우리가 개인으로는 되게 똑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란 건. 근데 개인을 벗어나서 우리가 집단, 군중이 돼 버리면은 사람들이 그 똑똑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똑바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2명, 3명, 4명 그래 버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군중들이 하는 걸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면은 저 사람이 한 거 그대로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군중 심리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해도 다수가 저런데? 저 사람들 말이 맞을 거야 하고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사기꾼들한테 굉장히 큰 먹잇감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많이 안타깝죠. 사기를 잘 당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결과만 추구하시는 분들. 사는데 결과 중요하죠. 결과 중요한데 그런데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도 따라오는 법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번거로우니까. 급한 마음에. 당장 결과만 내놓으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순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사기꾼들이 잘 이용을 합니다. 기업에 피해를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보면 뭐 어떤 그렇죠 고발 채널 같은 거 많잖아요. 기업인들이 소비자를 어떻게 우롱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살을 뺄 때도 약을 써서 살을 빼는 경우가 있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경우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게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으로 살을 빼요?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사람들보다 약을 써가지고 살을 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이게 운동기구 회사의 매출하고 그 다이어트 보조약을 파는 회사 매출 비교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몇 배는 차이가 나요. 보조제 파는 회사의 매출이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을 안 겪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어때요? 머릿속으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당장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솔깃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는 거죠. 비단 살 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거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과정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는데 과정 자체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서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뛰려고 하는 거예요. 명리 공부도 똑같아요. 이게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무시하고 자꾸 사주를 보고 싶다. 사주를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앞 단계를 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주를 풀려면 그만큼 알아야 될 게 있고 외워야 될 게 있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걸 싹 다 뭉개고 갔으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사기를 잘 당하죠. 아까 전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사람이 지나치게 열등감이 있는 경우.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하고 가슴은 따로 논단 말이에요. 분명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길인 거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사람이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경우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때요?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럼 사기꾼들이 이걸 그냥 놓치고 갈 리가 없죠. 그 마음을 너무 잘 이용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막상 내가 근데 피해를 당하고 나서 합리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도 내가 잘했다. 돈 잘 썼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더 고통스러웠겠다. 심한 경우는 내가 그걸 해서 내가 행복해졌다. 이것만큼 정신승리가 어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기를 당하기가 쉽죠.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주적인 부분인데 자기 사주에 화기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리고 수기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사기당하기 굉장히 쉬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사주를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사주에 화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시각적인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사기당하기 굉장히 좋겠죠? 반대로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도 사기당하기 굉장히 좋아요.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어서 사기를 당한다면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믿어야 될 걸 안 믿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주학적인 거죠. 개인의 운세가 나쁠 때, 운세가 나쁘다는 게 단순하게 금전적 손실이 오고 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과정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운이 나쁘다는 거는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요.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왜 그러지?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열이면 뭐 8, 9 이런 경우가 운이 굉장히 나쁘게 온 경우 총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안 그랬던 사람도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범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기 피해를 굉장히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파악을 해나가야지 그런 안 좋은 일을 비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